여러분, 금융계에서 가장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거인 중 하나가 마침내 암호화폐 100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세계 2위 자산운용사 뱅가드 이야기인데요. 오랫동안 굳건히 지켜온 원칙을 뒤집은 이 사건, 오늘 아주 흥미진진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암호화폐는 그저 위험한 투기일 뿐이라며 고개를 젓던 금융계의 거물이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꾼다면 그 뒤에는 과연 어떤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볼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산운용사 뱅가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결정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말 수년간 굳게 닫혀있던 그 문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뱅가드가 자신들의 오랜 반암호화폐 정책을 공식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장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죠. 이게 그냥 정책이 좀 바뀌었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거대한 댐의 수문이 활짝 열린 것과 같아요. 이제 투자자들은 뱅가드라는 안정적인 플랫폼을 통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심지어 리플이나 솔라나 같은 주요 디지털 자산을 담은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뱅가드의 이런 변화가 대체 왜 이렇게까지 놀라운 일일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그들의 가장 큰 라이벌 블랙록과의 관계를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둘의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뱅가드의 입장은 정말 단호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그건 너무 변동성이 크고 투기적이라서 우리 고객들의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랬던 회사예요. 그랬던 그들이었기에 지금의 변화가 더욱더 극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시장에서 이 두 거인의 행보는요, 정말이지 정반대였습니다. 뱅가드가 암호화폐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동안 경쟁사인 블랙록은 오히려 그 문을 활짝 열고 투자자들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껴안았죠. 자, 그렇다면 블랙록의 이 과감한 선택,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음에 보실 이 숫자가 바로 뱅가드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700억 달러, 네, 700억 달러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90조 원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돈이냐?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단 하나에 몰린 자금이에요. 이건 단순한 성공을 넘어선 뱅가드가 외면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시장의 외침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철옹성 같던 뱅가드를 움직이게 만든 걸까요?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그 핵심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뱅가드의 태도를 바꾸게 한 데에는 크게 세 가지 동력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뭐니 해도 바로 투자자들의 압도적인 수요였습니다. 앞서 보신 블랙록의 700억 달러가 바로 그 강력한 증거죠. 개인 투자자는 물론이고 기관 투자자들까지 디지털 자산을 원하는데 언제까지고 이걸 외면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시장이 스스로를 증명해냈다는 겁니다. 뱅가드의 책임자조차 직접 인정했잖아요. 암호화폐 펀드들이 심한 변동성 속에서도 아주 성숙하게 설계된 대로 잘 운영되었다고요. 예전처럼 변동성만 탓하기에는 시장의 인프라가 너무나 탄탄해진 거죠.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바로 리더십의 교체입니다. 약 1년 전 경쟁사인 블랙록 출신이자 오랜 블록체인 지지자였던 살림 램지가 새로운 CEO로 오면서 이 거대한 변화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뱅가드가 문을 열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허용하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선이 있어요. 무엇을 하고 무엇은 하지 않을지 한번 보시죠. 이제 투자자들은 뱅가드 플랫폼을 통해서 다른 자산 운용사들이 만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주요 디지털 자산 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뱅가드가 직접 상품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다른 회사 상품을 살 수 있는 통로는 열어주겠다, 이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뱅가드가 암호화폐 시장에 완전히 뛰어든 건 아닙니다. 당분간은 뱅가드 이름을 건 자체 암호화폐 펀드를 출시할 계획은 없다고 하고요. 또 변동성이 극심한 소위 밈코인 관련 펀드는 여전히 허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건 무분별한 수용이 아니라 아주 신중하게 계산된 한 걸음이라는 걸 보여주죠. 자,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사건이 의미하는 더 큰 그림을 한번 보죠. 뱅가드의 이 결정이 과연 금융의 미래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겁니다.
벵가드의 항복 선언은 디지털 자산이 더는 변방의 투기 상품이 아니라 전통금융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되었음을 알리는 아주 강력하고도 명확한 신호탄이라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던 거인까지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의 정당성을 둘러싼 그 오랜 논쟁,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앞으로 금융시장은 또 어떻게 재편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